월든 제4장 소리들. 제4장은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책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책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깊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귀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귀가 눈보다 더 진실에 가까이 닿을 수 있습니다. 눈은 표면을 봅니다. 하지만 귀는 그 표면 너머의 무언가를 듣습니다. 월든에서 나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듣는 법을 배우면서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 소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새소리였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어느새 수십 마리의 새들이 제 각각의 소리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보대로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새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소리, 개똥 집바귀의 맑은 울음, 굴뚝새의 활기찬 노래, 멀리서 들려오는 비둘기의 구슬픈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월든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것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츠버그 철도가 호수 근처를 지나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오는 신호 같았습니다. 기차는 시간을 맞춰 달렸고 그 규칙적인 소리는 내게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기차는 활기차고 힘차게 달렸고 저녁 기차는 지친 듯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기차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기차 소리는 나를 잠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고 나면 다시 숲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침묵이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소음이 있었기에 그 후의 고요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삶에서도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평화로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기차가 지나고 나면 다시 숲의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야말로 진짜 소리였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소리.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먼 곳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수에 뛰어드는 물고기 소리.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호수 위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 붉은 다람쥐가 지붕 위를 달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며 숲의 교향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휘자도 없고 악보도 없고 연습도 없었지만 그 음악은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완벽했습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이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음악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날 오후 오두막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층위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발 아래 풀벌레 소리가 있었고 조금 멀리에는 나뭇잎 사이로 바람 소리가 있었으며 더 멀리에는 호수의 잔물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마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겹쳐져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의 층위를 하나씩 들으면서 마치 그림의 원근법처럼 세상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귀로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면 세상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도시에서 눈을 감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교향악이 시작됩니다. 낮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밤의 소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적막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연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빼미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올빼미의 세상입니다. 어둠이 두려운 것은 빛에 익숙한 존재들 뿐입니다. 나는 올빼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낯선 것에 익숙해지려 노력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쇠물닭의 소리입니다. 쇠물닭은 가끔 미친 듯이 웃음소리를 내지르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생동감이 넘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쇠물닭은 호수 위에서 살면서 잠수를 잘하고 헤엄을 잘 쳤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한참을 쫓고 쫓기며 놀았습니다. 그 놀이에서 나는 어른으로서의 근엄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놀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놀이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들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살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할 소리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시의 소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이 모든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침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카페에 가서도 음악을 틀고 혼자 걸을 때도 이어폰을 꽂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텔레비전 소리를 켜둡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모든 소리의 어머니입니다. 침묵 없이는 어떤 소리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월든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완전한 침묵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도 언제나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음과는 다릅니다. 자연의 소리는 침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소리는 침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람 소리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새소리가 멈춘 후의 적막함,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소음에 가려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 내 심장 소리, 내 호흡 소리, 그리고 내 생각의 소리,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 나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음은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한 후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 소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소음은 단순히 귀에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소음은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생각을 분산시키며 집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휴식의 시작입니다.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새라도 아침에 우는 소리와 저녁에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맑은 날의 바람 소리와 비 오기 전의 바람 소리가 다릅니다. 봄의 냇물 소리와 여름의 냇물 소리가 다릅니다. 이 모든 차이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자연이 얼마나 섬세하게 변화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변화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월든의 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숲의 소리는 세상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에는 지휘자도 없고 악보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제자리를 찾아 어울렸습니다.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음악에 맞춰 살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대신 서로를 조화의 파트너로 본다면 우리 사회도 자연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와 관련하여 음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플루트를 조금 불었습니다. 호숫가에 앉아 물 위로 소리를 내보내면 그 소리가 물 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연주도 자연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연이 그 소리를 받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란 원래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새소리에서, 물소리에서, 바람소리에서. 인간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음악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자연의 기억을 깨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음악은 우리를 잠시 자연으로 데려다 줍니다. 소리를 통해 날씨를 예측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특정 새들이 특정 방식으로 울면 비가 올 징조였고, 바람이 특정 방향에서 불면 날씨가 바뀔 신호였습니다. 나무들이 특정 소리를 내면 폭풍이 올 예고였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모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자연의 소리를 읽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자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밤에 호수 위에서 카누를 탔습니다. 노를 들고 물 위에 떠 있으면 온 세상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물이 카누 옆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 물 위를 날아가는 새의 날개짓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사이에 침묵.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내 음악이 밤 호수 위로 퍼져나가면 때때로 저 멀리서 그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이 나의 음악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인간과 자연이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그것이 내가 월든에서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의 명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듣기만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거나 특별한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들에 온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도,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소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명상입니다. 소리와 기억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소리를 들으면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소리, 첫사랑을 만났던 날의 배경음악. 소리는 시간을 건너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소리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월든에서 들었던 소리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른 아침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 비 오는 밤 오두막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겨울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시절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한 그 시절의 나도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소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침묵의 소리입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내 귀 안에서 울리는 아주 작은 소리,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내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르는 소리. 그 소리들은 평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부의 소리들이 그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는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을 들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심장이 한 번씩 뛸 때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적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자연의 소리와 도시의 소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새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불지 않습니다. 그 소리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반면 도시의 소음 대부분은 의도를 가집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 무언가를 팔기 위해,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의도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의도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 속에 있으면 쉬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소리들 속에서. 나는 비 오는 날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빗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음악입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소리,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합쳐져 빗소리가 됩니다. 나는 비 오는 날 오두막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간, 빗소리, 좋은 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소리가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겨울의 소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는 소리가 아닌 침묵에 가깝습니다. 눈은 다른 모든 소리를 흡수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 밖에 서 있으면 세상이 솜이불로 덮이는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함은 여름의 조용함과는 다릅니다. 더 묵직하고 더 포근합니다. 그리고 눈이 다 내린 후 세상이 하얗게 변했을 때 그 고요함은 절정에 달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어제의 발자국이 모두 지워지고 오늘 새롭게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는 느낌. 눈 내린 아침은 삶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소리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직접 건드립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어떤 소리는 기쁘게 만들며 어떤 소리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소리가 우리의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감동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의 감동은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월든에서 자연의 소리가 나의 감정에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똥 집바퀴의 노래가 나를 기쁘게 만들었고 올빼미의 울음이 나를 철학적으로 만들었으며 빗소리가 나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약입니다. 올바른 소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자연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좋은 소리를 드리고 더 많은 해로운 소음을 줄이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고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빗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월든에서 배웠습니다. 소리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좋은 소리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쌓이면 좋은 소리로 가득 찬 삶이 됩니다. 나는 이 장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만 모든 기계를 끄고 그냥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모두 끄십시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하나씩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 소리, 자신의 호흡 소리. 그 소리들이 들릴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소리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